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도 많으신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많이 모이신 자리에서 오늘 제가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예, 요즘 만성 질환, 특히 대사성 질환, 암 등등의 많은 질환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통점이 있고 서로 얽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수년 전에 네이처 메디슨에 굉장히 아주 임팩트 있는 아티클이 실려서 몇 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로 속에 SCI라고 아마 보이실 거예요. SCI 그러면 먼저 SCI 논문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Systemic Chronic Inflammation이에요. 전신성 만성 염증입니다. 여러분들 만성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죠. 물론 치주염이나 관절염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염증도 만성 염증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깊숙이 조용하게 더 우리가 알 수 없게 온몸에 이렇게 염증이 퍼져 있는 거가 나중에 결국은 여기 보시면은 심혈관, 암, 당뇨, 만성성 콩팥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자가 면역, 신경 퇴행성 질환 등등 이렇게 엮여져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봤는데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출신은 원로가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는 암 따로 신경 따로 배우고 다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게 뿌리가 하나에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질병을 이해하기에는 쉬워졌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나와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환경 분야인데 이러한 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식품이 아주 휴지한 원인입니다. 식품 안에 있는 오염물질이라든지 첨가제라든지 또 과당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그리고 폴루션은 굉장히 빅한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20년간 의학에서 뚜렷하게 발전된 아주 중요한 디스커버리 발견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질병과 사망을 차지하는 모탈리티 모비디티라고 그러는데 그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병들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은 아주 early development, 태아부터까지도 트레이스 백 할 수 있고 라이프 스팬에 걸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학생 아동 건강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이 평생을 결정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 팸프하고 댐프만 이해를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팸프라는 거는 요 밑에 보시면은 패토젠 어소시에이티드 몰리큘러 패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균 감염이 되면 거기서 이렇게 곪고 염증 생기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치유 일어나는 과정에서 치유 단백질이 발견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급성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을 지나고 나면 완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댐프라는 거는 데미지 어소시에이티드예요. 이러한 세균이 아니고 중금속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식품 첨가제라든지 무슨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들어와가지고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남아있으면서 로우 그레이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군데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거고 이거를 우리가 사일런트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염증 검사하는 게 CRP 검사라는 것도 있고 인터루킨도 검사할 수 있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이거를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제 도움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있는 지표들을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SCI, Systemic Chronic Inflammation. 전신성 만성 염증이 있잖아요. 톱니바퀴처럼 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물론 만성 세균성 감염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 부족, 비만, 그리고 장내 세균, 누수 증후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음식도 관련돼 있고 생활 습관 다 관련돼서 여기에 이제 또 결집이 되죠. 다이어트, 그리고 고립, 스트레스, 그리고 불면
그리고 지노바이오틱스라는 거는 화학물질, 우리 환경 오염물질입니다. 지노바이오틱스, 이거 원오브 댐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대사성 증후군, 당뇨,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리고 심혈관 질환, 암, 우울증, 자가면역, 신경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 같은 거, 그리고 근감소증, 골다공증, 이뮤노시네센스라는 그 면역 노쇠, 면역 세포도 줄어들고 노쇠해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이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은 대사성,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산화성 스트레스, 세포의 어떤 그 산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또 이 밖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엮여져 가지고 서로 온 전신에 이러한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뿌리가 여기에서 나와서 이러한 많은 병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가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한마디로 설명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진화의 원리에 어긋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 되면 자고 건전한 거 먹고 집밥 아주 좋은 집밥 먹고 이래야 되는데 가공식품 먹고 과당 많이 섭취하고 칼로리 많아지고 현대생활 오염물질 많이 들어가고 잠 못하고 스트레스 많고 고립돼서 살고 이러한 많은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빨간 색으로 보면 evolutionary mismatch다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진화의 부조화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시인처럼 돌아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불가피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쉽게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대기오염, 저는 이제 의학자이긴 하지만은 이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세먼지 성분이나 뭐 측정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봤는데 또 건강 연구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볼수록 참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80년대에는 여기까지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폐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더니 90년대에 심혈관,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그런 거 많이 듣고 와서 한국에서 좀 얘기했더니 뭐 기자들이 전화하고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뇌, 치매 뭐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전신으로 다 갈까 봤더니 이게 이제 에딘버러 대학에서 나온 슬라이드인데요. 뿐만 아니라 전신에 다 걸쳐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여기에 핵심에는 뿌리에는 SCI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태아까지 연관이 돼 있죠. 우리가 많은 얘기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조기 사망을 증가시킨다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이 연구의 원조가 이제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더커리라는 사람입니다. NEJM이라고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은 의학 분야에서는 최고의 저널이죠. 여기에 93년에 이걸 실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증가할 때 사망이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냈는데 미국의 6대 도시의 그 오염도를 가지고 한 겁니다. 굉장한 그 랜드마크 스타디죠. 정말 센티넬 스타디라고 얘기합니다. 시대의 획을 긋는 연구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해서 미세먼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0년에 저희가 그 세계학회를 했어요. 제가 주관을 하는 세계학회, 환경세계학회를 했는데, 환경의학. 그런데 이분이 당연히 오셨죠. 여러 석학들도 많이 왔는데, 바로 이제 코엑스에서 했는데, 개회식하기 전에 저랑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당신 슬라이드를 내가 그 대기오염 강의할 때 첫 번째 슬라이드로 항상 쓴다 그랬더니, 얼른 일어나더니 두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얼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초점도 안 맞고 막 이렇게 인사말하러 가느라고 다시 찍지도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데미지뿐만 아니고 이거 캘리포니아에 남가주니까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굉장히 오염이 심하죠. 그래서 1990년대에는 우리 심했을 때보다 뭐 못지않아요. 25에서 30 막 올라가요. 우리 한 26, 27 그랬잖아요. 옛날 심할 때. 이런데 미국에서 그 대기 청정법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한 20년 사이에 47 반으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렁 펑션, 이 폐 기능의 비정상이 7.9% 아이들에서 나타나다가 3.6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반으로 줄었어요. 정말 뚜렷한 결과예요. 이거는 같은 지역의 아이들을 했기 때문에 비교성도 굉장히 높고 역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연구예요. 남가주 대학의 거더먼이라는 교수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예방의학 교수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우리는 이거 모르고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참 정리하다 보니까 또 나왔는데 아마 중국 계통의 그 미국 방송에서는 이걸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제임스 거더만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 연구를 한 걸 보고 아까 보신 그 더커리라는 사람이 너무 흐뭇해가지고 똑같은 그 세계 최고의 저널인 NUJM에 에디토리얼도 실었어요. Cleaner air, bigger lung. 그래서 공기가 맑아야 폐가 커지는 겁니다. 확실하게 자라야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 못하죠. 컴퓨터만 하죠. 운동 부족이죠. 폐가 작아지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심폐 기능이 거기에 맞춰서 작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폐가 성인의 심폐 기능이 되고 그게 노인의 심혈관 질환이 되고 암이 되고 신경 퇴행성 질환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더커리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성인의 이러한 대기오염 관련, 미세먼지 관련 질환도 아이들의 이런 데서부터 출발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현재 미국의 미세먼지 기준 이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얘기를 썼어요, 논문에.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지금 국가 기준이 15입니다. 미국은 12입니다. 그 이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따가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그 2020년에 세계 환경 역학회에서 강의를 하다가 나온 자료인데 이렇게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그래요. 아까 꼭 유해물질뿐만 아니고 생활습관 모든 것이 내가 받아서 몸에 세포에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이 또래의 약한 장기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호흡기, 그다음에 성인이 되면 심혈관, 노인이 되면 신경계, 퇴행성, 알츠하이머 이렇게 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물론 요즘은 청년 때도 당뇨가 생기고 뭐 심혈관도 다 생기죠. 그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더 매시브한 어떤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 연구소에서 2010년에 아메리칸 저널 오브 사이키아트리라고 미국 정신과 학회에다가 미세먼지와 우울증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거 뭐냐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정신과에. 그래서 이렇게 일찍 우리가 이런데 이제 착안해서 그때는 상당히 우리가 국제학회 나가서도 좀 앞선 내용이었고요. 오늘 시간이 제약이 돼 있어서 이런 거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우리 랩에서는 지금 인지기능과 미세먼지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논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뇌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 신경염증, 그 다음에 뉴런, 신경세포의 데미지, 그리고 마이크로글리알 액티베이션이라고 여기 작은 글씨로 나오는데 굉장히 요즘 상당히 각광받는 이론이에요. 마이크로글리아라는 게 뇌 속에 있는 면역세포입니다. 대식세포예요. 그래서 뇌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게 액티베이션이 되는 걸 요즘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마이크로글리아는 뇌는 이렇게 탄탄하게 방어벽이 많아서 이물질이 잘 못 갑니다. 근데 요즘 이제 하도 심해져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마이크로글리아의 역할은 뇌의 그 세포의 그 시냅스라고 그러죠. 연결 부위나 이런 등등을 정리해주는 가지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아주 최적화시키는 어떤 그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줘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세포인데 이게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이거 내가 제거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돼 버려요. 그러면서 뇌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금 뭐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오염 얘기는 아니고 루게릭병을 설명하면서 이 마이크로글리아 가지고 설명하는 그 책이 번역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이거 길게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놀란 게 WHO에서 이런 브레인 헬스에 대해서 이제 포지션 페이퍼를 낸 거예요. 포지션 북을 낸 거예요. 이거 2년 전에 제가 발견하고 이게 나왔네. 그래서 그때 따끈따끈하게 제가 그때부터 쓴 건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뭐 책이 방대하지만은 다섯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피지컬 헬스예요. 건강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산모, 여성의 피지컬 헬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자국 내 환경 얘기가 나와요. 피지컬 헬스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건강과 여성의 이런 신체 조건이 아이를 이제 태내에서 키울 때부터 작용한다라는 게 들어가요. 그 태내 환경에는 뭐 호르몬도 들어가고 유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만 상당히 그 오염 물질이 들어갑니다. 중금속도 넘어갈 수 있고 환경 호르몬 요즘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의 주요 문제가 태아에 그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두뇌 발달이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헬스 인바이러먼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환경 다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뭐 중금속, 농약 이런 것들은 워낙 전통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서 그것부터 우선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미세먼지 얘기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회가 좀 이렇게 좀 안정화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포스트 트라우마틱 신드롬 이런 게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러닝, 예. 그리고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다 디터미넌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환경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 김창수 교수가 했더니 폐 기능이 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건 뭔가 하면 교실에서 그냥 상태하고 공기정화기를 막 틀어가지고 미세먼지를 확 낮춘 상태를 비교해서 봤을 때 폐 기능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인지 기능이 PM10, PM2.5, PM1.0이 이렇게 달라지면 인지 기능이 8,300에서 10,000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인지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거는 작업 기억 능력이고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뇌 기능 중에서 아주 일부를 측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걸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그 주변의 환경 오염이라든지 아이들의 그 연령이나 성이나 또는 비만도나 또는 이런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자꾸 검사에 익숙해지면은 자꾸 이제 검사가 좀 바이어스가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를 다 보정해 줘가지고 소위 말하는 다중회귀 분석을 해보니까 폐 기능이 PM2.5하고 PM1.0에서는 다 유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FeNO라는 거는 폐에 기도에 염증이 있을 때 나오는 이산화질소예요. 이것도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고, 어텐션 스코어도 유의하게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검사하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설문, 신체 계측, 혈액, 폐 기능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왜 이런 것까지 다 보느냐. 아이들에서 PM2.5 노출이 혈당 수치 증가와 유해성에 관련이 있어요. 앞에서 보셨죠? 다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식이 습관, 오염 이런 것들이 대사 과정, 면역, 호르몬, 산화 스트레스 이런 거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엮여져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TG는 중성지방인데 중성지방도 우리는 양의 방향성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런 연구 더 해봐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유의하게 나왔고,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라는 또 이 간이나 담도의 건강을 보는 이러한 것들도 증가시키는 경향이 나왔고, 단백질 알부민 증가시키는 경향이 나왔고, T3는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갑상선 호르몬 이것도 역시 그 넓은 카테고리의 그 연계성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미세먼지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딱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토콘드리아 사립체라고 그러죠. 미토콘드리아의 시대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의 세포에 다 있죠.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1,000개 이상 있습니다. 세포 하나에. 많은 데는 뭐 2,000개, 3,000개도 있고, 근육세포 같은 데는 운동하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요거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하고 외막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자 전달 체인입니다.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이고, 이게 4개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ATP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 ATP가 생성이 될 때 이제 이러한 이온들이,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거를 셀룰라 에너지 배터리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세포에 나노 배터리가 한 뭐 1,000개씩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고장이 나면, 간세포의 배터리 고장나면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생기고, 뇌세포의 배터리 고장나면 치매 생기고, 이렇게 지금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암제 같은 거 아주 독한 약 먹잖아요. 항암제가 아니더라도 일반 약들의 한 35%는 미토콘드리아 톡신입니다. 네. 미토콘드리아가 좀 많은 걸 설명하고 있고, 근데 이게 서로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좀 나빠졌더라도 서로 또 이렇게 붙어요. 좋은 거하고 나쁜 게 붙어서 좋은 게 돼버리고, 이런 또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다 한번 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 환경오염 물질은 저는 미토콘드리아 톡신이 기본적인 베이스고, 또 SCI, 시스테믹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전신성 만성 염증, 이거가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있으면서 이게 평생 관여가 된다. 그리고 아주 저농도에서 관여가 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일으키는 것도 여기 엔바이러먼탈 톡신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 중금속도 되고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 사업을 하면서
영국의 타파스라는 곳이랑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어요. Tackling Air Pollution at School입니다. 학교에서의 에어 폴루션을 태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럽을 다 네트워킹하고 중국, 뭐 우리나라도 여기 지금 저희가 가끔 만나서 회의도 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국제학회들도 있고, 뭐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 우리나라에 좀 충분하잖아요. 기술도 우리가 많이 개발해 놨어요.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의 문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 의학계나 우리 뭐 이런 전문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이제 넘어서서 뭐 이러한 이거는 이제 유니세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유니세프 같은 데서도 대기오염이 사산 이런 거에 유산의 반은 차지할 거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또 자살, kill themselves라고 그랬죠. 네. 이거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사회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도 물론 퍼져 있지만 좀 더 퍼져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의 건강이 평생 가는 거고 아이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멕시코의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멕시코 시티가. 그걸 가지고 연구한 미국의 몬타나 대학의 병리학자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많은 업적을 냈는데 그 멕시코 시티에 오염된 애들 뭐 두뇌까지 뇌까지 다 샘플 얻어가지고 했는데 이분은 알츠하이머 스타트 at childhood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오염이 그렇게 심하게 되면 어린아이에서도 아주 초기에 알츠하이머 변화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쓸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활 습관이나 운동 부족이나 바이오리듬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사는 거나 오염이나 이런 게 다 관여가 되는데 그 중에 어느 부분이 더 이렇게 크게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개인의 유전적인 어떤 취약성이 있을 거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번역까지 돼가지고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가서 했는데 이게 영국하고 벨지움의 영국 공동팀이 그 사산된 아이들을 기증받아가지고 한 60명인가 이렇게 38명을 하고 전체는 한 60명을 했는데 태아죠, 태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숨도 한 번 안 쉬어본 아이들. 얘네들의 뇌하고 신체 조직에서 밀리그램당 수천 개의 블랙카본이 나와요. 태반을 통해서 간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블랙카본이라고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게 다 산화성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라면서도.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자료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런 이거 10배, 100배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오염,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유해성 이거는 너무나 연구도 많이 하고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물론 대책 많이 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저는 이 학교를 통해서 이게 좀 더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